자, 얘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가 뭐냐면 그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매우 복잡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도 휠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즉, 빛이 진행하는 경로에 질량이 큰 천체가 있다면 우리는 휘어져 온 빛을 본 거기 때문에 그 빛을 만들어낸 광원의 위치를 실제 위치와 다르게 인식하기도 해요.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천체가 빛을 모아줘서 우리가 원래 관측하려고 했던 천체의 밝기가 더 밝게 관측되기도 해요. 즉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현상을 우리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빛이 휘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가 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력 렌즈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먼저 왼쪽의 그림 가부터 보면 우리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하고 있는 별은 별 A예요, 별 A. 우린 별 A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 방향에 별 B가 왼쪽에서 슝 하고 다가오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별 B가 점점 우리의 시선 방향에 다가오면 별 B의 중력에 의해서 별 A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우리 지구로 오지 않을 빛들도 별 B의 중력이 모아줘요. 마치 렌즈처럼. 렌즈 중에서도 볼록 렌즈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별 B가 렌즈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별 A의 밝기가 훨씬 더 밝게 관측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가 시기에 별의 밝기가 확 밝아진 모습이 Y축의 밝기로도 보이고 위에 있는 그림으로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B는 지나가는 별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시 지나갑니다. 그림 나를 보시면 돼요. 자, 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밝기는 점점 감소해야겠죠. 왜냐면 중력 렌즈 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의 그래프의 나 그래프처럼 갑자기 밝기가 삐죽 올라갔다. 즉, 밝기가 미세하게 증폭된 모습이 관측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앞을 지나가던 별 B가 거느리고 있던 행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계 행성은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측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행성이 우리가 별 A를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있어서 행성의 질량이 미세한 중력 렌즈 현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별 A의 광도를 증폭시켰다라고 추측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쌤이랑 같이 정리해보면 우린 지금 이 빨간 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하얀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얀 별을 보고 있는데 빨간 별이 앞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별, 앞에 있는 별 때문에 이 별이 만들어낸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던 별 A의 광도가 커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점차 B가 통과하면 다시 별 A의 밝기는 감소할 거예요. 왜냐면 중력 렌즈 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별 B가 거느리고 있던 행성, 이 행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빛을 못 내서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별의 밝기가 미세하게 증폭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무슨 일일까? 아마도 앞에 지나간 그 빨간 별이 거느리고 있던 행성이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켜서 별 A의 광도가 미세하게 증폭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관측 방법은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얘기한 두 방법과 달리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별 사이를 다른 별이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또 만약에 외계 행성계가 너무 공전 주기가 길다면 그 중심별의 공전 속도마저 느리니까 도플러 효과도 잘 안 나와요. 또 공전 주기가 너무 길면 식현상이 언제 있을지 몰라. 관측하기가 까다로운데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관측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전혀 겪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큰 단점이 있다면 앞서 얘기한 두 방법과 달리 주기적인 관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을 여러 번 지나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별을 계속 관측하고 있으면 볼까 말까한 관측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행성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별의 밝기가 증가했다. 그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던 별과 나, 관측자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외계 행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안녕!